자, 칠판 봐. 자, 어법 문제 풀이를, 잠깐만. 영상이 어디서부터고? 꺼지네. 어법 문제 풀이 영상을 다 찍어놓고 수업을 하는데, 이게 너희들 공지사항에서 나갔겠지만, 한 15점, 학교에마다 틀리다. 딱 정해진 건 아닌데, 보통 15점에서 20점 정도가 어법 문제 풀이에 나와. 그러니까 단일한 유형으로는 내신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긴 해. 그러니까 객관식, 주관식 둘 다 나와. 그러니까 객관식으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밑줄을 주고 나서 틀린 거 찾아라라는 식으로도 나오지만 요즘에는 가끔씩 어렵게 틀린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 사실 그건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거든. 다 알았는데 한 개 때문에 틀리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냥 찍어서 맞추는 애들도 있잖아. 그래서 썩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학교에서는 개수를 묻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주관식 같은 경우는 딱 정해졌어. 그냥 밑줄을 한 6, 7개 주고 나서 여기서 틀린 거 3개 골라라. 그리고 고른 것을 정확하게 모아라. 다른 말로 고쳐라 해서 한 개당 2점씩 줘서 뭐 서술형은 총 6점 정도는 거의 대부분 나와.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요거는 어법 문제 풀이를 위한 공부가 따로 해야 돼. 너희들 본 시간에 뭐 한다? 지금은 모의고사 나오고 있지 않지만 모의고사도 하고 문법 정리해서 내가 그 문법에 맞게 해석도 해보고 그걸 가지고 영어도 한번 뭐 해보고 만들어보고 과목적 구조는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석도 해보고 영작도 해보는 기본기 연습이라면 요 연습은 그 기본기 연습을 하면서 동시에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이거는 있잖아. 선생님한테 강의 듣는 순간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딱 강의를 듣고 나서 네가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이제. 뭐라고? 입장 바꾸어서 네가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얘야, 여기 밑줄이 나왔지? 그러면 이 문제는 이거에 대한 문제겠지? 그러면 그 지식을 가져오면 이건 틀렸지? 라고 네가 뭐 하는 거야? 숙지 연습, 해설지를 적는 거야. 너희들 문제집에 해설지 본 적 있어? 그럼 해설지 어떻게 나와? 단답형으로 나와? 아니면 문장 형태로 나와? 누구에게 설명을 하는 거잖아. 해설지가 녹화되지 않잖아. 영상으로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마치 이 저자가 이 글을 보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적어주는 거잖아. 맞나? 그러니까 네가 그거 적어야 된다. 알겠니? 네가 누군가에게 뭐하다 이제? 가르치는 거야. 가르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내가 모르면 가르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자체로 완벽한 숙지를 네가 뭐 한 거야? 경험해보는 거야. 자, 못 적는다? 그럼 네 이해 못한 거라고. 완벽하게 남에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네 그 문제를 온전히 배운 거야. 근데 지금 우리 어법 문제 어떤 강의라든가 형태가 그냥 아이들이 듣고 어디에서 끝나?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그러니까 듣고만 있으니까 숙지가 안 된다. 내가 그 이해한 걸 남한테 계속 한다? 설명해 줘야 된다. 그걸 종이에다가 해설지 쓰기 연습을 할 거야. 알겠어? 그때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되면 썼던 거 계속 쓰게 될 거야.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 지겹다. 또 써야 되나? 그때 숙지가 되는 거야. 모든 지식은 지겨워야 돼. 또 하고 쌤 이거 또 해야 돼요. 또 해. 그때 실력이 느는 거지. 막 한 번 배우고 막 깨달았다. 이때는 이거는 공부가 아니야. 공부되는 느낌은 뭔가 엄청나게 머릿속에 와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해하고 그런 느낌이 아니야. 공부되는 느낌은 지겨워야 돼. 쌤 이거 또 해야 돼요. 그래 또 해. 지겨워. 그 느낌이 공부되는 느낌이야. 알겠어? 봐봐. 어법 문제가 처음 시작하니까 내가 베이직부터 간다. 어법 문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밑줄이 5개 있으면 네가 잘 생각해봐라. 요 4개 중에 하나는 뭐야? 틀렸고 나머지는 뭐야? 맞다는 거잖아. 그럼 네가 이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봐봐. 이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이게 맞은 이유와 틀린 이유 지식을 해야 돼? 가지고 와야 되지. 맞잖아. 지식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 근데 지식을 가지고 오기 전에는 뭐가 있어? 아니 지식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 지식을 가지고 오기 전에는 뭐가 있어? 이게 뭐를 묻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어떤 단어가 밑줄 딱 나왔어. 근데 이 단어를 보고 나서 이거 뭐를 묻는 거야? 라고 모르면 내가 어떻게 문제 접근을 하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어법 공부는
이게 맞다 틀리다 판단하는 거는 별로 안 중요해. 뭐가 더 중요해? 무엇을 묻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해. 예를 들어 볼까? 너희들 고등학교 1학년 어법에서 많이 나온 건데 두라는 녀석이 밑줄이 나왔어. 두. 두는 뜻이 뭐야? 하다라는 뜻이지. 근데 영어에서 이걸 뭘 물어? 그냥 하다라는 의미를 물어? 야, 그거 안 물어. 뭐 don't, didn't 잘못 썼는 거 뭐 그런 거 물어? 야, 초딩도 아니고 그런 거 왜 물어? 따라봐라. 강조, 대동사. 그거 정말 많이. 대동사라 들어봤니? 중학교 때는 잘 나오는 어법은 아니야. 근데 고등학교 때는 진짜 많이 나와. 그냥 네가 두가 밑줄 놨는데 뭐를 묻는지 모르잖아. 근데 우리 머릿속에 만약에 두가 나오면 이거는 강조로 많이 나오고 대동사로도 많이 나온다는 인지가 있으면 무엇을 묻는지 알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은 뭐를 공부해야 돼? 무엇을 묻는지. 이거 꼭 기억해. 쌤하고 뭘 배울 거야? 어떤 특정한 밑줄이 나올 때 이 밑줄이 뭐 한다? 과연 무엇을 묻는지를 배우고, 두 번째는 뭐 하냐면 무엇을 묻는지를 알았으면 이제 그에 맞추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잖아. 이게 여기에 밑줄 나오면 어떻게 뭐 할지 생각할지 중요하다. 어떻게 뭐 할지 생각할지. 요게 제일 중요하다. 너희들 내가 라면을 툭 끓여주면 네가 맛있게 먹겠지. 근데 니는 스스로 못 끓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레시피를 주는 거야. 물을 끓이고 라면 봉지를 넣어서 숯을 넣고 끓이면 됐다. 레시피를 가르쳐주면 네가 스스로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결국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레시피는 네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야. 알겠니? 자, 예전에는 뭐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어.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바로 문제로 가도 돼. 봐라. 한 문제가 만약에 여기 5개를 물었지. 그러면 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묻고자 하는 어법은 몇 개야? 5개잖아.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생각해봐. 10개 문제 나왔어. 그럼 묻고자 하는 게 몇 개야? 50개겠지. 그러면 100개 문제가 나오면 묻고자 하는 게 뭐야? 500개야? 야, 고등학교 어법에서 묻고자 하는 어법이 500개나 돼? 그럼 니도 느낌 오지? 다 뭐야? 반복돼. 알겠어? 특히 고등학교에서 대체적으로 물어보는 어법은 15개에서 20개도 안 돼. 정말 묻고자 하는 게 몇 개 없어. 그게 뭐야? 문제 풀면 계속 뭐가 되는 거야? 반복되는 거야. 니들 내하고 오늘 문제 한 5개 풀어도 거기서 반복된 어법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지겹다 생각하지 말고 우직하게 뭐야? 풀어내라. 알겠어? 이해돼? 요 특강은 오로지 뭘 위한 거야? 바로 너희들 내신 기간에 문제를 풀게 될 어법 문제 풀이. 그 점수 획득을 위해서 모인 거야. 알겠어? 그리고 어법 문제를 많이 풀면 해석이 잘 돼. 왜? 어법과 해석은 같이 가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법 지식이 별로 없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지식은 계속 우리 본 수업과 함께 채워질 거니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푸는지만 계속 숙달하고 적어. 알겠어? 자료 가지고 올 테니까 수업할 준비하자. 한 명이 안 온 것 같은데. 조예진. 오늘 안 오는 날이가? 요거 한 장씩 봐도. 자. 그리고 이거는 자기 거 한 개 딱 받으면 돼. 그리고 첫 표지 뒤에 이거 넣어. 아니 그게 말고 그거 다 네 거라고. 다 네 거라고 이게. 한 덩어리가. 그리고 이거 다 네 거야. 알겠어? 그냥 요 뒤에 놔둬. 이거는 넘길 필요 없어.
네 거 챙기면 돼. 그냥 네 거. 자, 그러면 대봐. 이거는 뭐 내가 책으로 굳이 만들진 않았어. 이게 볼륨이 너무 얕고 이게 문제가 30개지만 여기는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어법들이 다 들어가 있다. 생각해봐라. 문제가 30개라는 것은 산술적으로 한 문제당 5개씩만 물어도 뭐야? 150번 물어. 알겠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반복되기 때문에 일단은 1월 특강은 1월, 2월 계속 문제를 줄 건데 1차적으로는 이거 문제 다 푸는 걸 뭐 한다? 목표로 한다. 알겠지? 대박, 대박. 이거는 남은 거야? 줘봐. 자, 다시 말한다. 무엇을 묻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알겠지? 그러면 무엇을 묻는지 알았다. 그럼 뭐가 들어와야 돼, 이제? 그걸 어떻게 풀지에 대한 생각을 적어놔야 돼. 그래, 그걸 우리는 달달달 외우고 숙달하는 거야. 알겠니? 그냥 야 이거지 틀렸지 맞지 이게 아니야. 그거는 들어봤자 나중에 네가 응용 못해. 오 선생님은 이게 맞다 틀리다 바로 보이는데 나는 이게 왜 안 풀릴까 이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생각하는 방법을 해주는 거야. 첫 번째 문제는 쌤하고 같이 해볼 거야. 알겠니? 자 칠판 봐. 아이고. 어법 문제 하면 나도 할 게 많어. 막 해석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한 개 한 개 꼼꼼하게 하다 보면 이제 접근이 잘 될 거야. 자, 칠판 봐. 자, 이거는 지금 5개가 아니고 2개 중에 1개를 물었다, 맞나? 그리고 이거는 문제 쉬워. 왜? 무엇을 묻는지 바로 나와. 따라봐. 부정사, 과거 분사. 그럼 이거는 뭐를 정확하게 아는 거야? 따라봐. 준동사의 이해. 근데 준동사 아니, 준동사? 준동사라는 건 어려운 말이 아니야. 그냥 동사를 형태를 변형시키는 걸 우리는 다 뭐라고 해? 준동사라 해. 어떤 게 있냐면 to를 붙인 부정사, ing를 붙인 동명사, ing를 붙인 현재 분사, 뒤에다가 ed 혹은 불규칙 동사로 적은 과거 분사.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는 뭐야? 준동사라 해. 그럼 여기는 부정사 준동사를 쓰는 게 맞냐? 과거 분사 준동사 쓰는 게 맞냐를 묻는 거야. 니들 다음 시간 목요일 날 쌤하고 공부할 게 바로 준동사의 이해인데 미리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준동사를 고르는 문제다. 맞지? 다음 봐봐. B 봐봐. separate는 뜻이 뭔데? 분리하다지. 근데 갑자기 여기는 뭐겠어? 쌤, 이거 그럼 현재형과 과거형입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돼. 현재형과 과거 분사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 왜? 뒤에 them이 나왔으니까. 과거 분사는 명사가 안 나와. 그럼 따라해봐라. 동사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 묻는 거다. 맞지?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그게 아니야. 뭐냐 하면 요 앞에 뭐가 있어? 뭐가 있어? and가 있어. 너 and라는 말은 언제 쓰는 건 줄 알아? 우리나라 뜻으로는 그리고지. 근데 그리고라는 말을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언제 쓰는 거냐면 앞에 나왔던 거랑 뭐하다? 똑같은 걸 한 번 더 쓰는 게 목표야. 그러면 네가 봐봐. 앞에 separate라는 동사 원형도 나왔겠고 앞에 뭐야? separated라는 과거형도 나왔겠다. 맞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게 맞을까? 과거형을 쓰는 게 맞을까는 어떻게 결정해? 해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하지만 너희들이 있잖아. 이 문제를 볼 때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는 밑줄이 어디 나왔어? and, but, or와 뒤에 나왔지. 여기서 뭐를 알 수 있어? and나 but, or와 좀 이따 할 건데 and나 but, or와 밑에 밑줄이 나오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 병렬 문제라고 해. 알겠어? 지금 내가 풀어줬어? 아니면 뭘 묻는지를 보는 거야? 뭘 묻는지를 보는 거지. 칠판 봐. 여기 이거는 뭐야? left, live 동사의 과거형도 되고 과거 분사 된다. 맞지? 근데 두 번째는 뭐야?
그냥 레프트로 나왔어? was 레프트로 나왔어? 그럼 이거 두 개의 차이가 뭔데? 이거는 그냥 단순 형태다, 맞지? 능동 형태고 이거는 뭐야? 수동태지.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능동태냐 수동태냐가 되는 거라고. 너 능동태냐 수동태냐를 고르는 대표적인 방법이 뭔지 아나? 어떻게 고르는데? 야, 이거는 있잖아. 주어를 무조건 봐야 돼. 주어가 그 동작을 능동으로 하면 뭐야? 능동. 주어가 절대로 뭐야? 그 동작을 하는 게 아니야. 지가 그 동작을 못 해.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면 뭐야? 수동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풀어봐. 그리고 니들 문제 풀 때 반드시 해석을 하면서 풀어야 된다. 어법 문제는 해석을 해야지만 풀리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오늘은 약식으로 한 3문제 정도만 풀어볼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쌤 처음이라서 어렵지 않은 그런 어법을 준비했다. 그래도 원리는 다 같아. 자, 30초. 자, 칠판 봐. 자, 첫 번째. 봐봐. 따라봐라. 동사, 준동사에 뭐가 나왔다? 밑줄이 나온 경우. 됐지? 이거는 밑줄이라기보다는 두 개를 줬지만 실제로는 밑줄로 나올 수 있지. 예를 들어 이 문제가 같은 딱 없어버리고 to 부정사만 딱 나왔어. 예를 들어 to 부정사 안 나오고 같은만 나왔단 말이야. 이거는 뭐야? 준동사의 밑줄이 나왔지. 너희들 밑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딘 줄 아나? 동사의 밑줄이 나오는 거다. 지금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중에 동사에 그냥 밑줄 나온 경우 많아 안 많아? 많잖아.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혹은 과거분사 같은 곳에 밑줄이 이렇게 나온 경우 있다고. 그걸 우리는 통칭해서 따라봐라. 동사나 준동사에 밑줄이 나온 경우. 이거는 사실 있잖아. 문제가 나오면 그 중에 5줄 나오면 5개 밑줄이 나오면 그 중에 한 개는 무조건 이게 나온다. 그러니까 어떤 어법을 풀든지 간에 무조건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어법이다. 이거는 뭐랄까 다른 어법들이랑 비교 자체가 안 돼. 그냥 가장 많이 나오는 거야, 그냥. 압도적으로. 알겠니? 야, 영어에 명사에 은근히 밑줄 많이 안 나와.
어디 밑줄 많이 나와? 동사나 준동사의 밑줄이 나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건데? 자, 생각하는 방법은 총 몇 단계를 거쳐야 돼? 몇 단계? 두 단계를 거쳐야 돼. 알겠니? 첫 번째,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이야. 머릿속 딱 넣어. 동사냐 준동사냐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뭐야? 이 자리가 동사 자리냐 아니면 어떤 자리냐? 준동사 자리냐? 동사 vs 준동사 개념이 반드시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맞냐?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면 투부정사 자리가 맞냐? 이 말이야. 좀 더 다르게 말하면 동사 자리 넣어야 되냐 아니면 동사를 쓰면 안 되냐 문제겠지. 이게 무조건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그리고 이거를 아는 게 영어의 근본이야. 자, 그러면 동사냐 준동사를 고르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기준은 더 단순해. 봐봐. 하나의 단순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야. 하나의 문장은 자, 동사 몇 번 와야 돼? 단 한 번에 뭐야? 동사는 뭐 해야 된다? 나와야 한다 이 말이다, 맞지? 하지만 접속사가 나오면 뭐 한다? 아우 귀찮아. 동사를 하나 뭐 한다? 더 써야 한다. 자, 이 말 이해돼? 자, 접속사가 없다 그러면 무조건 동사는 몇 번 써야 돼? 한 번. 접속사를 썼다 그러면 문장에 동사를 한 번 더 쓰는 거야. 어렵니? 그럼 네가 생각해봐라. 이 문장에 동사 써야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기본적으로 네 눈은 어디가 있어야 돼? 하나의 문장 전체를 뭐 하고 있어야 돼? 조망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근처만 가야 돼? 전체를 봐야 돼? 전체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동사 안 나왔다. 이게 동사겠다. 동사 나왔네? 이게 왜 동사야? 이래 되는 거야. 알람이야? 근데 10시 반에 왜 알람을 켰어? 뭐 특별히 10시 반에 할 일 있니? 그런 건 없었어? 이해돼? 자, 그러면 뭐야? 두 번째. 그러면 동사와 준동사 자리다라고 확정이 됐다. 그러면 두 개로 나누어. 이 자리가 뭐야? 동사 자리면 끝나는 게 아니야. 동사 자리면 뭐가 맞아야 돼? 태도 맞아야 되고 뭐도 맞아야 돼? 소일치도 맞는지를 보는 거야. 자, 이 자리가 동사 자리다? 동사 왔네? 끝이 아니라고. 제대로 동사로 쓰였는지를 또 봐야 돼. 태라는 건 뭐야? 능동태냐? 수동태냐 문제고, 소일치는 주어가 단수 복수에 따라서 형태를 다르게 주는 거야. 특히 비동사 같은 경우는 was, were, is, are, am 이렇게 다르게 주는 거야. 현재형 동사 같은 경우는 s를 붙이든 안 붙이든 다르게 줘야 되는 거야. have를 써야 되는지 has를 써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해주는 걸 우리는 소일치라고 해. 이해돼? he가 나왔는데 are를 쓰면 어떻게 돼? he is를 써야지. 단순한 문제야. 근데 내가 태를 먼저 준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은 뭐만 생각해? 수일치만 생각해. 그래서 때로는 뭐가 돼? 능동, 수동이 틀렸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아. 그래서 안전장치는 뭐야? 항상 뭐부터 먼저 생각하자? 능동, 수동 생각하고 그 다음 뭐 한다? 수일치를 보자. 자, 두 번째. 이번에 이 자리가 준동사 자리면 여기서 다 설명을 못해. 뭐라고 해? 준동사의 뭐가 맞는지 원리에 뭐 하는지 맞는지를 뭐 한다? 네가 뭐 한다? 파악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투부정사면 투부정사를 제대로 썼는지, 동명사면 동명사를 제대로 썼는지, 현재분사면 현재분사를 제대로 썼는지, 과거분사 자리는 맞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야. 근데 지금 내한테 준동사 개념은 안 들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너희들은 뭐야? 이제 듣게 되면 이 원리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라고. 알겠어? 자, 적어 지금. 문제 밑에 내가 넣어놨을 거야 이거. 밑에 이게 쫙 해갖고 밑에 사선 해놨지? 요 밑에다가 요거 딱 적어놔. 알겠어?
내가 이렇게 별표 표시하고 이렇게 밑줄 주잖아? 요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어? 어법 문제 막 100개 푼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어법 문제 적게 푼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야. 어법 문제는 문제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여기 나오는 원리를 하나하나 깨쳐나가면서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해. 그리고 강의 자체가 어법이 맞다 틀리다 설명하는 거는 아무 효과가 없어. 숙달을 해야 돼. 수업 시간에. 알겠어? 수업 시간에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 한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면 그게 더 나은 거야, 실력이. 자, 적었니? 이쁘게 적어. 누나, 천천히 적어. 천천히 적어. 그냥 쓰는 행위에 집중하지 말고 쓰면서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느끼면서 적어. 이거 빨리 적는 거 아니야. 공부는 빨리 하려고 하면 느려지고 느리게 하려고 하면 빨라지는 거야. 은우, 하나하나 배워. 알겠어? 하나하나 네 걸로 만들고 선생님이 수업마다 니한테 해야 되는 스케줄 딱딱 정해주지. 그거 온전히 하는 걸 목표로 해. 그렇게 해야지 니 달라져. 알겠어? 자, 요아야 다 적었니? 조아야 다 적었어? 아침밥 먹었어? 너희들 아침 잘 챙겨 먹네. 성우는 아침 먹었어? 일어나자마자 바로 왔지. 자, 봐봐. 자, 보자. 일단은 to get과 같은이 있지만 우리는 동사냐 준동사냐부터 보는 거야. 따라봐라. 우리는 토론했다. 동사 왔지? 그리고 쭉 오고 나서 to get 같은 나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해볼까? 동사 오는 자리는 아니지. 그러면 준동사가 맞아? 그러면 준동사 중에 to가 맞는지 같은이 맞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to 동그라미 하라. to 부정사는 이런 것들은 밑에다 적어놔도 돼. to 부정사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다 돼. 다 뭐 하라고? 다 돼. 특별히 내한테 수식어구에 이해할 때 명사 뒷자리에 수식어구로 부정사 왔잖아. 그러면 명사 뒷자리에서 부정사가 명사를 뭐 할 수도 있어? 꾸며줄 수도 있어. 됐지? 근데 같은이란 거는 뭐냐 하면 과거분사야. 과거분사는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데 자, 어떤 의미로 꾸며주냐면 수동관계로 꾸며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수식을 받는 명사가 절대로 이걸 못해. 이 동작을 할 수가 없어. 동작을 받는 거야. 그럼 해석을 해볼까? 우리는 토론했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뭐를? 가장 안전한 방법을 토론했습니다. 맞나? 그 다음에 to, get. 너무 느낌 나지 않니? 따라봐. 하게 할 방법. 뭐를? 800kg의 불이란 건 뭔데? 소다 알겠어? 얘들을 다시 데리고 오게 할 방법. 됐니? 그러니까 to 부정사가 방법을 꾸며주는 게 맞잖아. 같은이라는 거는 해석 자체가 안 돼. 되어지는 이게 뭐 이게 안 돼. 왜냐하면 같은은 과거 분사인데 뒤에 뭐야? 800kg의 불이라는 목적어가 못 나와. 과거 분사는 뒤에서 명사를 주지만 수동관계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못 나와. 이 불을 다시 데리고 올 방법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능동으로 투부정사로 꾸며주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됐니? 자, 두 번째 문제는 이거야. 봐봐. 따라봐라. 이렇게 보면 되겠지. and, but, or 뒤에 뭐가 나온다? 밑줄이 나온 경우. 됐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굳이 글을 띄울 필요 없어. 쌤 설명으로 다 돼. 자, 뭐 한다? and나 but, or와 뒤에 밑줄이 나온 경우. 됐니? 자, 이 문제는 뭐다? 딱 필요 없어. 이 문제는 뭐다? 뭐 어떤 문제다? 병렬 문제야. 병렬 문제야. 병렬 문제. 알겠어? 그러면 병렬 문제는 여기는 특이하게 동사의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 물었는데 보통 병렬 문제는 이 자리에 동사 쓰는 게 맞느냐
아니면 여기서 했듯이 준동사 쓰는 게 맞느냐 이렇게 물어봐. 봐봐. 병렬 문제는 무조건 앞에 먼저 뭐가 나와? 문장이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돼? 그리고 나서 뒤에 뭐가 나와? 예를 들어 and가 나오겠지. 그리고 이 자리에 뭐가 나오냐를 물어보는 거 우리는 병렬 문제라 해. 정말 많이 나오는 거야 이거. 알겠어? 근데 보통 병렬 문제는 여기다가 동사를 주고 뭐도 주냐 하면 to 부정사나 혹은 뭐 동명사냐 아니면 과거 분사냐 이런 것들을 줘 이렇게. 그리고 이 자리에 동사를 쓰는 게 맞느냐 혹은 준동사를 쓰는 게 맞느냐 요거 물어보는 게 병렬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야. 그럼 네가 한번 잘 생각해봐. 봐봐. 이 뒤에 자리가 동사가 나왔고 이 뒤에 자리가 동사라면 이게 맞다면 여기는 뭐처럼 해석이 돼야 돼? 뭐처럼? 동사처럼 해석이 돼야 돼. 그렇지 동사야. 그럼 이게 동사처럼 해석이 된다는 것은 뭐로 판단하는 거냐면 요 주어로 판단해. 따라해봐라. 주어가 동사하고 그리고 동사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이 문제는 뭐야? 동사가 맞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어가 동사하고 또 동사한다고 동사로 해석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동사로 해석이 이상해. 동사로 해석하면 이상해. 그러면 뭐로 해석해? 준동사. 여기 나왔던 요거랑 똑같이 해석해 본다든가. 아니면 여기 뭐 위에서 나왔는데 여기도 위에서 나온다든가. 아니면 여기 뭐야? 현재 분사로 뭐뭐 하는 이라고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과거 분사로 이게 맞는가? 이게 해석이 더 맞다 그러면 뭐야? 이게 정답이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판단 기준은 뭐야? 이 뒤에 동사냐 아니냐. 됐니? 동사라면 뭐처럼 해석이 돼야 돼? 동사처럼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럼 동사처럼 해석이 되게 만드는 방법은 뭐야? 앞에 있는 뭐를 주어를 다시 뭐야? 빼와서 주어 동사로 해석을 해보는데 해석이 이상하다. 그럼 동사 아니야. 해석이 동사로 해석하면 된다? 그건 뭐야? 동사 문제라고. 그럼 이 문제는 병렬 문제는 반드시 뭐야? 뭐로 푸는 거야? 뭐로 푼다? 해석으로 푸는 거야. 알겠지? 그럼 네가 해석을 안 하고 있다 갑자기 해석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어법 문제는 반드시 앞에서부터 뭐야? 차근차근 해석을 해가면서 풀어야 되는 거야. 자, 병렬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라고? 해석으로 푸는 거야. 알겠지? 앞에 동사 나왔다고 무조건 여기 동사만 맞으면 이건 어떡할 건데? 즉 다르게 말하면 동사도 뭐 할 수 있고 병렬로 할 수 있고 뭐도 준동사도 뭐 할 수 있다? 병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이 있기 때문에 뭐 해석으로 푸는 거야. 알겠어? 근데 이 문제는 그냥 동사의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 물었으니까 앞에 나온 현재형으로 해석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과거형으로 해석하는 게 맞느냐 묻는 문제야. 알겠니? 자, 쌤하고 한번 해보자. 이 문장에 처음으로 가면 뭐가 있어? he라고 보이나? he가 보여? 그럼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해석해 보는 거야. 자, 그는요 suggest 뜻이 뭔데? 제안했다지. 근데 제안했다 다음에 뭐야? 또 문장이 나오지 않니? 그러면 제안했다와 문장 사이에는 명사절 대시 생략된 거야. 알겠니? 위에다가 보이지 않는 대시를 한번 적어볼까? 명사절 대시 생략됐다. 자, 뭐를 제안했어? 그리고 뒤에를 보니까 갑자기 뭐야? build라는 동사 원형이 왔지? 이거 조금 어려울 거야. 뭐냐면 문장의 주어에 제안하다, 명령하다 이런 게 나오면 대절 뒤에는 위와 build 사이에는 조동사 뭐가? should가 생략됐다는 어법이 있어. 들은 적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제안이라는 건 하지 말 것을 제안한 거야? 하라고 제안하는 거야? 하라고 제안하니까 동사 원형이 되는 거야. 따라봐. 우리가 짓도록 그는 제안했다. 해석이 돼? 자, 뭘 지어? 게이트를. 됐니? 문을 목초지 사이에서. 됐니?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왔어? 쉼표가 나왔지? 이해 보여? 그럼 쉼표가 나왔는데 요 쉼표는 let 동사다 맞지? 그러면 우리가 하게 하는지 아니면 그가 하게 하는지를 봐. let이란 거는 현재형도 let이고 과거형도 let이야. 그럼 이게 지금 suggested로 되는지 아니면 build의 병렬인지는 몰라. 근데 let 동사는 뭐야? 뜻이 따라봐라 하게 하다. 오형식이지? 따라해봐라. 우리의 새가 우리의 카우들이
다른 카우들과 섞이도록 하게 하기를. 자, 그가 하는 거야? 우리가 하게 하는 거야? 우리가 하게 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짓고 우리가 섞이도록 하고 이걸 제안하는 거야. 그러면 뭐야? 여러 개 병렬이면 마지막 앞에 엔드만 넣으면 되거든. 그리고 뭐야? 그것들을 라운드 트립 한 대 모으기, 가을에 있는 한 대 모으기 기간 동안 그들을 분리할 것을 그가 뭐 했다? 제안했지. 그러면 분리하는 거 그가 분리하는 거야? 우리가 분리하기를 그가 제안한 거야. 그럼 이거는 뭐야? 대절의 동사 세 개가 병렬이지. 봐봐. 우리가 짓고 우리가 하게 하고 우리가 분리하기를 뭐 한다? 그가 뭐 했다? 제안하는 거지. 그러면 그가 제안했다는 것은 과거용으로 나왔고 우리가 하는 것은 원형으로 나왔지. 그럼 이건 뭐로 나와야 돼? 원형으로 나와야 되겠지. 돌아가? 자, 이거 해석으로 풀었다나? 이해돼?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세 번째는 레프트로 나와도 was 레프트로 나와서 너무 능수동이 쉬웠는데 그냥 뭐 능수동 문제로 풀어보자면 자, 문이 자 오픈되고 나서 3일 후에가 왔다 맞나? 그러면 이 구조의 주어는 뭔데? 게이트지. 칠판 봐. 이거는 특별히 뭐 능수동 고르는 문제다. 태의 문제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비동사 뒤에 밑줄이 나오든가 아니면 노골적으로 이렇게 능동이냐 수동이냐 묻는 문제는 반드시 뭐를 파악하는 거냐면 이거 기억해라. 반드시 뭐야? 먼저 뭐 파악해야 돼? 뭐 파악해야 돼? 주어 파악하는 거야. 알겠니? 왜? 수동태는 의미와 구조 둘 다로 풀 수 있어. 알겠어? 근데 원론적으로는 뭐로 푸는 거냐면 의미로 푸는 거야. 그냥 구조로 푸는 거 아니야.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 안 나온다는데 맞아. 근데 가끔씩 목적어 나오는 수동태도 있어. 뭐 4형식 동사라든가 5형식 일반적으로 몇 개 동사는 수동태지만 뒤에 명사 나오는 것도 있다고. 그래서 원론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로 푸는 거다? 의미로 푸는 거야. 의미로. 지금 쌤하고 수동태 능동태 안 했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봐봐. 주어가 있어. 주어가 지가 동작을 해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있어? 동사 원형으로 써 이렇게. 근데 주어가 동작을 절대 못해. 그럼 어떻게 써? 앞에다가 보통 뭘 쓴다? 비동사를 쓰고 뒤에다가는 ed, 즉 뭐야? 과거 분사를 pp 형태를 쓰는 거야 이렇게. 요게 가장 일반적인 수동태야. 예를 들어 봐봐. 자, 수동태는 있잖아. 대상이 있어야 돼. 봐봐. 네가 지금 봐봐. 자, 뭐가 보여? 내가 들었지. 그럼 얘는 뭐였다? 들렸지. 내가 동작을 하면 능동태로 써야 되지만 요 녀석을 주어로 하면 뭐가 돼? 수동이 되는 거라고. 알겠어? 내가 누군가를 탁 때렸어요. 이렇게. 그럼 네 눈에는 뭐가 보여? 때린 동작도 보이지만 동시에 얘를 맞은 애를 주어로 하면 뭐가 돼? 동작을 맞은 거지. 그걸로 판단하는 거야. 지금 주어가 뭔데? 문이잖아. 됐니? 자, 그리고 너희들 레프트라는 동사 있잖아. 이걸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정말 쉽다. 칠판 봐. 그러니까 단순하게 해서 설명할게. 리브 동사는 뜻이 두 가지다. 따라봐라. 떠나다. 남기다. 이게 다를 것 같지만 좀 비슷해. 왜냐하면 떠나는 것은 남겨두고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슷한 느낌이지만 또 다르긴 해. 그러면 떠나다라는 것은 따라봐라. 일형식. 뒤에 뭐뭘 향해서 떠나다 해갖고 live for 이렇게 쓰기도 해. 즉 떠나다는 것은 몇 형식이라고? 일형식이라고. 자, 남기다는 뭐야? 뒤에 목적어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뭐야? 남기다가 되는 거라고. 알겠니? 이것도 해석 못한 놈들은 뭘 해? 리브 동사 해석 못해. 자, 리브 동사는 기본적으로 뭐야? 떠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다? 남기다는 뜻도 있어. 차이가 뭔데? 리브 뒤에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럼 일형식이지. 하면 떠나다야. 그 뒤에 목적어가 나와. 그럼 몇 형식이야? 뭐뭐를? 야, 뭐뭐를이 나왔는데 떠나다 하면 어떻게 돼? 뭐뭐를 남기다야. 알겠어? 남겨두고 가는 거라고. 3형식이야. 자, 이거 능동태, 수동태 됐지? 그럼 이 문제는 뭐야? 수동태가 되었다는 말 자체는 3형식으로만 되는 거야. 너희들 3형식이 아닌 1형식은 수동태가 안 된다. 가다 수동태 해봐. 난 학교에 가다 수동태 해봐. 의미가 되지 않는 거야.
반드시 대상이 나와야지만 수동태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이 문제는 수동태로 됐다는 건 무조건 어떤 뜻인데? 삼형식으로 뜻이 있으니까 수동태를 물었을 거 아니야. 이해돼? 자, 게이트가 따라봐라. 열린 채로 남겨지다. 수동태로 받아야 되지. 남겨지는 거지, 맞지? 야, 게이트란 게 살아있어서 누군가를 남기고 그렇게 할 수 있니? 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게이트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자, 봐봐. 열려, 씨, 닫고 있어! 이! 자, 내가 뭐 했다? 열린 채로 남겼지. 얘는 뭐인데, 문은? 열린 채로 남겨? 동작을 받았잖아, 얘가. 그러니까 수동태잖아. 알겠어? 자, 정답은 was left 형태를 쓰면 되는 겁니다. 됐니? 다음 2번으로 넘어갈까? 자, 이번에는 일단은 니들이 못 풀어도 되니까 니들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그냥 풀어야 돼? 해석을 하면서 풀어야 돼? 해석을 하면서 풀어라, 알겠어? 지금은 너희들은 무엇을 묻는지 이걸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냥 한번 풀어보는 거야. 자, 문제풀이 시작. 자, 틀려도 되니까 결론을 내라. 자, 봐봐. 1번. 뭐, 3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여자에게서 태어나면 우리는 그걸 트리플릿이라고 부르고, 뭐, 4명의 아이 태어나면, 뭐, 10명의 아이 태어나면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 그러니까 한 번에 쌍둥이가 그렇게 많이 태어날 수도 있네. 신기하다, 맞지? 가보자. 이렇게 쭉쭉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줄이 어디 있어? 본에 나왔지? 야, 어디 나왔다고? 본에 나왔잖아. 보여? 이거 본은 원래 어떤 단위냐면 bear.
bear, bore, born 거기서의 과거분사입니다. 다시 뭐라고? bear, bore, born. 야, 이거는 중학교 때 공부하는 거잖아. 맞지? 자, 어디에 밑줄이 나왔어? 준동사. 자, 과거분사의 밑줄이 나왔다 봐야 돼. 준동사의 밑줄이 나옵니다.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준동사제 맞지? 자, 우리 제일 처음 배운 게 뭐야? 동사나 준동사의 밑줄이 나온 경우로 했잖아. 그러면 본이 맞는지 봐야 돼? 아니면 동사 자리냐 아니냐부터 봐야 돼? 그래, 잘 들어. 네 아까 전에 문제 풀 때 그렇게 생각했어? 채야? 그렇게 생각했어? 그냥 본이 맞는지 봤지?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강박을 가져야 돼. 무조건 문장에 동사나 준동사 나오면 뭐 자리가 맞는지,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부터 가야 돼. 알겠어? 그리고 나서 과거 분사가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제일 안전해. 야, 이거 동사 자리면 어떡할 건데? 틀리잖아, 너. 그러니까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 그거 파악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그것은 10명의 아이다. 자, 여기 뭐 calculate이라고 했고 부연 설명했네. 여기 뭐야 이거? 보여? 보여? 이지지? 동사 나왔다잉? 끝. 됐니? 한번 여기 동사 나왔잖아? 동사 맞아 안 맞아? 동사 넣으면 안 돼. bear이란 거는 잉태하다, 애를 낳다, 낳았다. 이거는 낳아진 과거분사야. 알겠어? 그럼 이 자리는 동사 자리는 아니야. 그럼 니들 나중에 해설 지적을 어떻게 돼? 동사 자리냐? 일단은 준동사의 밑줄이 나왔기 때문에 동사 자리냐 아니냐를 파악하는데 동사가 하나의 문장에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동사 자리는 아니다 라고 적어야 돼. 무슨 말 이해돼? 그리고 이제 뭘 적어야 돼? 봐봐, 뭘 적어야 돼? 과거 분사가 맞는지 아닌지 준동사의 원리를 보는 거야. 자, 앞 페이지 한 장 넘겨봐봐. 영상을 보던 너도 넘겨봐봐. 거기 지금 동사나 준동사의 밑줄이 나온 경우라고 네가 적었지? 적었나? 차근차근 다시 읽어봐. 뭐가 나와? 준동사의 원리에 맞는지를 이 자리가 준동사가 맞다. 동사 아니고 동사 아니면 다 준동사 자리잖아. 그러면 준동사의 원리에 맞는지를 뭐 해야 돼 이제? 파악해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니들이 준동사의 개념이 나오는 거야. 칠판 봐. 자, 여기서 이제 준동사의 원리 같은 것들은 나중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 중요한 건 아니야. 쉬워. 봐봐. 앞에 명사가 있지. 그럼 여기 과거 분사가 나왔다는 것은 뭐와 라이벌이냐 하면 현재 분사와 라이벌이야. 왜냐면 분사 종류는 몇 가지야? 두 가지야.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러니까 요게 두 개가 뭐야? 라이벌이라고. 정말 쉬워. 따라봐라. 수식을 받는 명사가 이 동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능동이라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 동사가 목적어가 필요하면 목적어도 적고 막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과거 분사는 얘가 이 동작을 절대 못해. 얘는 동작을 뭐야? 받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봐. 개가 있어. 걸어가. 뭐야? walking dog. 됐니? 근데 두 개 이상의 단어면 뒤에서 꾸며줘. 그러면 걔가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어. 길거리를 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그럼 dog walking on the street. dog walking on the street라고. 설명했지? 딱 왔는데 있잖아. 갑자기 창문이 부서졌어. breaking window, broken window. 창문이 어떻게 지가 깨는 행위를 할 수가 있니? 창문이 깨는 행위를 할 수 있니? breaking window가 돼? 아니면 broken window야? 근데 뒤에다가 만약에 전치사고 해볼까? 학생들에 의해서 깨어진 창문 해볼까? 그럼 window broken by student가 되겠지. window broken. 됐어? 어렵니? 이거 엄청 쉬운 거야. 따라봐라. I. 놓다. 아이가 놓는 거야?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또 애를 낳아? 아니면 잉태가 돼? 이거 우리나라 말로 애매하다. 놓아지는 거잖아. 낳아지는 거잖아. 야, 내가 태어나는 거 어떻게 표현해?
I bore야? 아니면 I was born이야? 내가 어떻게 놓는 행동을 할 수 있니? 나는 엄마에 의해서 놓는 행동을 당하는 거잖아. 네가 막 아침에 일어나고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막 나오니? 태어나다는 것은 반드시 능동을 해야 돼. 수동을 해야 돼. 그래. 따라봐. 태어난 아이. 수동 맞잖아. 그럼 여기 베어링 해야 돼? 야, 아기가 또 아기를 놓을 수가 있나? 그러면 태어난이라는 의미의 보호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문법은 가장 기본은 뭐로 파악해야 돼? 의미로 파악해야 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능동태, 수동태 고르기 문제와 비슷해. 나중에 너희들 분사구문 문제 정말 많이 풀거든? 분사구문 문제도 어떻게 풀어야 돼? 능동태냐? 수동태냐 푸는 거야. 그 기준은 항상 주어를 봐. 그리고 주어가 뭐야? 동작을 하는 건지 동작을 받는 건지만 보면 돼. 알겠어? 요게 중요해. 막 이상한 말 외우지 마. 막 현재 분사는 뭐야? 능동 진행이고 과거 분사는 수동 완료 이딴 소리 좀 하지 마. 그거 개념 하나도 안 들어와. 뭔가 배우는 것 같긴 해. 애들 막 적어. 현재 분사는 진행, 능동 막 적어놔. 과거 분사는 수동 완료 막 적어놔. 야, 그건 문제 푸는데 도움 안 돼, 임마. 해봐. 원론적인 느낌이 있어야 돼. 원어민들이 그거 알아? 원어민들이 이거 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파악하는데 당연히 본이 맞겠지. 걔들이 그걸 할 때 born is 완료. 수동. 수동. 뭐 그래? 걔들은 머릿속에 의미가 있는 거야. 그 원론적인 원어민들이 가져야 되는 느낌을 네가 가져야지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어? 다음. 그럼 원어민들이 이게 본이 맞겠지? 본이 맞는 이유는 그들이 생각해. 동사 나왔네. 이제 동사는 못 쓰는 거야, 이게. 이해돼? 자, 두 번째 어디 밑줄이 나왔어? 쭉 보고 가장 최근의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브라질에 1946년도 거의 8, 90년 전에 발생했대요. 근데 뒤에 뭐가 나왔어요, 여기? 따봐봐, survive. 근데 survive 앞에 살짝 보면 뭐가 붙어? 그럼 이거는 준동사가 왔지. 이해돼? 그러면 따라봐, 동사냐? 준동사냐? 그거 묻는 거잖아, 맞지? 그럼 한번 가보자, 이 말이다. 어디로 가야 돼? 문장? 어디로 가야 돼? 처음으로. 왜는 부사절로 뭐뭐 할 때잖아. 그럼 끊어봐. 그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 동시에 태어날 때 쉼표 나왔어? 그러면 접속사가 나왔기 때문에 부사절까지 적고. 그럼 여기서부터 또 따라해봐라, 문장. 아니, 접속사 쓰고 주어 동사 썼잖아. 그럼 쉼표 다음에 또 이제 뭐야? 주절을 써야 되잖아. 그럼 여기 몇몇의 아이, 여기 썸 자체가 몇몇의 아이라는 주어가 맞지? 그럼 뭐가 나왔어, 여기? 동사가 왔잖아. 됐니?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to survive가 맞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있잖아. 특정한 어법을 묻는 게 아니고 가끔씩은 표현 중심의 어법들도 나와. 그러니까 뭐랄까? 영어 문장 구조를 보는 어법이 아니고 그냥 잔지식. 그러니까 특정한 지식. 그걸 묻는 경우도 나와, 안 나와? 나와. 이거는 그거야. 너희들 본 적 있을 거야. to 구조 본 적 있을 거야. 본 적 있니? 보통 이걸 나는 너무 뭐뭐하다, 뭐뭐 하기에는이라고 해석하는데 보통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표현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가 없다라고 배우지 않니? 그리고 to A, to B 하지 말고 to 형용사, to 부정사 형태야. 알겠어? 적어놔. to 형용사, to 부정사. 뜻은 뭐야?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고 적어. 그럼 몇몇 아이들은 너무 약해서 생존할 수가 없다. 일리도 있는 말이다. 왜? 한 부모 아래서 나왔는데 뭐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영양은 한계가 있잖아. 그럼 쌍둥이는 뭐야? 영양소를 다 받겠지만 야, 내 쌍둥이 5쌍둥이 태어났어. 그럼 뭐야? 상대적으로 몇몇 아이들은 뭐야? 영양 성분을 많이 못 받아서 약해질 수 있겠지, 맞지? 그런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에 뭐가 나왔어? were가 나왔지? 이거 어려웠을 거야. 봐봐. 이거 틀렸거든? 자, 그럼 여기다가 뭐 적냐하면 요거 한번 적어 놓을까? 봐봐. 자, were라는 것은 뭐야? 동사다, 맞지? 맞나? 그러니까 동사냐 준동사냐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다르게 접근해야 돼. were 동사는 어떤 동사야?
비동사지. 비동사는 묻고자 하는 어법이 정말 딱 정해져 있어. 다시. 그러면 너 이렇게 해라. 앞으로 비동사 너 어떻게 생각할 건지 알려주는 거야. 비동사에 뭐가 나온다? 뭐가 나왔어? 밑줄이 나온 경우. 이거 내가 지금 적는 거는 뭐냐? 일종의 레시피다, 알겠어? 어떤 특정한 요리를 하는 방법, 특정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물어. 따라해봐라. 수일치 그리고 대동사. 뭐 잠깐 설명을 하긴 할게, 좀 이따가. 대동사도. 자, 비동사가 밑줄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묻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야? 수일치 아니면 뭐야? 그렇다고 동사냐 아니냐를 막 감안하지 말고 버리라는 건 아니야. 동사 자리냐 아니냐는 것도 나올 수 있지만 그건 앞에서 얘기했고, 지금 우리가 더 봐야 될 것은 비동사는 뭐에 특화된 단어나 하면 바로 수일치에 특화된 단어야. 자, 봐봐. 자, I went, they went, you went, he went. 일반 동사는 현재형은 단수 복수에 따라 틀리지. I go, he goes, they go, you go. 과거는 뭐야? I went, you went, he went, they went. 다 같잖아. 그럼 다르게 말하면 수일치 문제로는 일반 동사로 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비동사는 어때?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현재냐 과거형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지. 그게 뭐야? I am, you are, he is, they are. 알겠어? 과거형 또 뭐야? I was, they were, they were.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현재형 동사를 쓰든지 과거형 동사를 쓰든지 반드시 수일치를 시켜줘야 되는 게 뭐야? 비동사란 말이야. 내 말 이해돼? 비동사 말고 일반적인 동사, study로 가자. 이거는 현재일 때만 수일치라는 거야. I study, you study, he studies. 하지만 과거형은 수일치할 필요가 없어. I studied, they studied, he studied. 똑같아. 하지만 정말 현재형이든 과거형이든 무조건 수일치해줘야 되는 게 뭐야? 비동사야. 알겠어? 그래서 비동사는 뭐야? 수일치에 완전히 특화된 동사라고. 그러면 수일치 문제로서 비동사가 많이 나와 안 나와? 그래. 비동사에 밑줄 끄이고 나면 무조건 뭐부터 생각해? 수일치. 알겠니? 그러면 수일치를 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 영어 문장 제일 처음에 뭘 확인해? 주어를 확인해. 알겠어? 퀴즈. 바로 뒤에 동사 나와? I 하고 나서 뒤에 뭐 M이 맞는지 이지 그게 나와? 야, 그거 누가 못 풀어? 초딩들도 풀잖아. he 해놓고 아가 맞는지 is가 맞는지 야, 그거 누가 문제 못 풀어? 반드시 뭘 줘? 니 내한테 배웠지? 주어가 반드시 동사가 바로 나와. 수식어구 나오고 나와. 그래, 뒤에다가 뭘 줘? 이렇게 수식어구를 줘. 그러면 짧게 줘, 좀 길게 줘. 길게 좀 헷갈리게 줘. 그리고 이제 뭘 쓰는 거야? 동사를 쓰는 거야. 그럼 니들은 어디에다가 수일치를 해줘야 돼? 여기 주어에다가. 됐니? 요거에 다야. 그러니까 니는 수일치 문제는 반드시 뭘 생각해야 돼? 주어랑 수식어구를 철저하게 뭐 해야 된다? 분리해야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면 헷갈려. 주어가 이건데 멍청하게 수식어구에 있는 주어를 주어로 생각하면 완전 틀리는 거야.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주어를 뭐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수식어구가 많이 났다고 해서 그걸 낚이면 안 된다고. 자, 밑에 나왔는 김에 대동사 잠깐만 얘기하자. 네 생각해봐. 처음에는 문제 푸는데 오래 걸리지 왜? 한 개 한 개 다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문제를 풀면 어떤 일이 벌어져? 풀었던 문제가 풀으니까 빨리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천천히 가는 거야, 한 개 한 개. 봐봐. 너 대동사란 말에서 대가 무슨 뜻인 것 같아? 큰데? 동사가 큰 거야? 언제 큰 동사를 써? 이거는 대명사와 같은 거야. On behalf of, 대신한다는 말이야. 따라봐, 동사를 대신하다. 그 말이야. 그럼 네가 한번 잘 생각해봐. 동사를 대신한다라는 것은 먼저 앞에 동사가 나와 안 나와? 앞에 나왔던 동사를 한 번 더 뭐한다? 대신해서 쓰는 거라. 알겠어? 그럼 뭐야? 앞에 무조건 문장 주어 동사가 나와.
그리고 보통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냐면 이건 팁이긴 한데 as라든가 than 같은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뒤에다가 주어를 쓰고 밑에다가 동사를 쓰는 거야. 그러면 as는 뭐뭐처럼이라고 해석이 많이 되고 than은 뭐뭐 비교급이지 보다라는 식으로 많이 나와. 그럼 해석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주어는 동사하다. 주어가 동사한 것처럼. 주어는 동사하다. 주어가 동사한 것보다는 이렇게 나와. 알겠니? 그러면 봐봐 지금부터 여기에 나오는 동사는 있잖아. 여기에 나오는 동사와 똑같이 쓰는 거야? 아니면 다른 동사로 대신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다른 동사로 어떻게 대신하는지 가르쳐 줄게. 여기 있는 동사는 다 뭐로 대신한다 하면 두 동사로 대신해. 두 동사. 뭐 주어에 따라서 취지에 따라서 이게 뭐도 된다. did도 될 수 있고 더주도 될 수 있겠지. 알겠어? 다 일단 동사는 다 뭐로 대신한다. do로 대신하는 거야. 그냥 머릿속에 넣어. 자, 동사는 뭐로 다 대신하면 돼? 앞에 동사 나온 거 대동사는 do로 대신하면 돼. 단 조건이 있어. 뭐야? 여기 동사가 비동사일 경우에는 뭐로만 대신해야 돼? 비동사로만 대신하는 거야. 알겠어? 자, 앞에 세상의 모든 동사는 다 뭐로 대신한다? 두 동사. 단, 두가 대신하지 못한 동사는 딱 한 개가 있어. 뭐 있어? 비동사. 쉽잖아. 앞에 비동사 나오면 뭘 적어야 돼? 비동사 적으면 돼. 비동사가 아니다. 그럼 다 뭘 적으면 돼? 두 동사 적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밑줄이 나오면 이게 왜 어려운 줄 아니? 이 문제가 대동사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어려워. 대동사 문제가 인식이 되면 정말 쉬워. 와, 비동사 그대로 넣으면 되잖아. 아니, 비동사 아니네? 그러면 두 동사 쓰면 되는 거야. 이 문제는 그 대동사 어법 지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아, 이 문제가 뭐야? 아, 대동사 문제네 라고 인지하는 게 어려워. 알겠어? 여기 좀 이따가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야. 일단은 이런 게 있다. 알겠어? 그럼 너희들은 지금 뭘 공부해야 돼? 비동사의 밑줄이 나온 경우 내가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줬지. 적어. 실시간으로 적어. 뭐 쌤한테 설명 들으면서 적어도 돼. 괜찮다면. 너희들 문제 2개 했지만 지금 굵직굵직한 어법들 다 정리하고 있다 지금. 자, 그러면 한번 가보자. 잘 봐. 이 문제의 주어를 봤는데 사실 greatest라는 거는 별로 중요한 말은 아니야. 앞에 뭐 나왔어? 따라봐. 더. 그 다음에 가장 큰 넘버가 나왔지. 요거 너희들 혹시 알아? 이거는 해석의 팁인데 봐봐. A number of students. The number. 이거는 수일치 문제이면서 동시에 표현을 묻는 문제네. Number of students. 얘들아, 이거 두 개는 완전 달라. 알겠어? 완전 다르다고. 여기 지금 내가 뭘 썼어? A number of 썼지. 이거는 a number of가 많은이란 뜻이야. 보여? 형용사로 쓰이는 거라고. 그럼 이거 뜻이 뭔데? 많은 뭐야? 학생들이야. 그럼 주어가 뭔데? 이게 주어라고. 그럼 만약에 뒤에 동사를 쓸 때, 예를 들어 비동사를 쓸 때는 여기 are를 써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밑에 거는 완전 달라. 앞에 더가 나왔잖아. 그럼 이거는 뭐야? 따라봐라. 학생들의 수가 되는 거라. 더 넘버가 주어야. 학생 뭐야? 들의 뭐야? 수가 주어야. 그럼 여기는 더 넘버 추상명사 단수야. 그래서 여기는 뭐가 돼야 돼? 주어는 is가 돼야 돼, 동사는. 알겠어? 그러니까 다르다고. The number of students를 많은 학생들 하면 안 돼. 학생들이 수가 되는 거야. A number of students, 많은 학생들이 되는 거라고. 즉 품사를 보면 이거는 뭐가 돼? 형용사. 이거는 뭐야? 명사. 이게 주어라고. 자, number 밑에다가 주어 표시할까? 수가 문장이 뭐야?
가장 큰 수가 문장의 주어다, 알겠니? 아이들의 됐어. 퀴즈. children이 주어야? 아니야. children의 뭐야? 수가 주어야, 알겠어? 그리고 children 다음에 탭 받았지? 가로 한번 해봐. 이제 children 꾸미는 거야, 관계사로. 어떤 children인데 태어났던 동시에 그리고 생존했던, 됐니? 그러니까 생존했으며 태어난 아이들의 가장 큰 수는 6명이다. 틀렸지. was가 돼야 돼. 왜? the number이 단수니까 단수 취급해서 뭐야? was가 돼야 돼. 이해돼? 자, 네 번째. 자, unbelievable as it seems 이렇게 나왔지. 뭐 묻는 거야? 여기다 적어줄게. 뭐 묻는 거야? 봐봐. unbelievable이라는 믿을 수 없다라는 뜻 물어보는 거야. 야, 이거 문제 어법이라고 했잖아. 그 단어가 제대로 문법에 맞게 쓰였는가를 묻잖아. 항상 이걸 볼 때는 뭐를 보는 거냐 하면 이 단어의 종류를 보는 거야. 의미를 보는 거야, 종류를 보는 거야. 이 종류를 우리는 다른 말로 품사라고 하거든. 이 unbelievable은 종류가 뭐야? 형용사잖아. 이해돼? unbelievable 품사가 뭔데? 동사야? 형용사잖아. 믿을 수 없는이 되는 거잖아. 저거 같이 적다. 형용사에 뭐 나왔다? 밑줄이 나온 경우. 자, 뭐에 밑줄이 나왔다? 형용사에 밑줄이 나왔어, 얘들아.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한 가지밖에 없어. 봐봐. 이 자리가 뭐야? 형용사 자리냐? 아니면 vs 부사 자리냐? 이걸 묻는 거야. 형용사 대신에 명사 들어가고 그런 거 없어. 형용사 자리가 맞느냐? 아니면 뭐가 맞느냐? 부사 자리가 맞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네가 이 문제가 형용사 자리인지 부사 자리인지를 골라야 되잖아. 그러면 형용사 자리인지 부사 자리인지를 알 수 있는 기본적인 뭐가 있어? 내용이 있어. 그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 내가 지금부터 그리는 이 그림만 보면 돼, 알겠어?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 만약에 부사의 밑줄이 나왔어. 그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형용사냐? 부사냐? 그럼 형용사가 틀렸다. 그러면 그 자리는 부사가 들어가고 부사가 틀렸다. 그럼 그 자리는 뭐가 들어가야 돼? 그래. 서로 라이벌이라고. 니 나중에 어법 문제 풀 때 형용사가 틀렸다. 그럼 부사 형태로 고쳐야 되는 거야. 부사가 틀렸다 그러면 뭐야? 형용사 형태로 고쳐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해보자. 이거를 알려줄 수 있는 그림을 한 개 그려볼게. 서로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야. 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다. 단어의 종류들. 품사라고 부른다. 알겠니?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이것만 하면 돼. 형용사는 무조건 뭐만 하면 돼? 명사, 수식만 하면 돼. 자, 형용사가 하는 건 뭐다? 명사, 뭐다? 수식. 이 명사, 수식과 같은 말이 뭐야? 바로 보어라는 말이야. 알겠어? 보어라는 말과 명사, 수식은 같은 거야. 이게 뭐야? 봐봐. 어떠한 뭐 명사가 있어. 그럼 이 명사를 꾸미는 거, 이러한 명사를 꾸미는 건 뭐야? 형용사지. 예를 들어 student가 있다 하자. 학생들이 있어. 학생들. 그럼 이 자리는 뭐야? 어떤 학생들을 꾸미는 거잖아. 명사를 꾸미는 거잖아. 그러면 beautiful, handsome 뭐 이렇게 적겠지. 이렇게. 이해되니? 그럼 명사 수식이야. 근데 가끔씩 요 명사가 있잖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렇게 적었어. 그 학생들은 이래 적었어. are. 그러면 이거 이형식이지, 비동사. 그럼 이형식은 삼형식과 다르게 동작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설명해 주는 거야. 야, 내가 케이크를 먹었다라는 것은 케이크란 거는 내 동작의 대상이 되지. 먹는 행위의 동작이 돼서 그걸 목적어라 부르는 거야. 알겠어? 뭔가를 던지다. 이게 동작의 대상이잖아. 근데 이거는 뭐야? 동작이 아니야. 따라봐.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지를 뭐 해주는 거야? 설명해 주는 거지. 이해돼? 그럼 예를 들어 학생들은 smart 했다. 쌤, 여기 왜 형용사가 들어갑니까? 니 지금 뭐 꾸미는 건데? 아니, 학생들 꿈이잖아. 이거 뭐 명사잖아.
그러니까 주어이면서 명사잖아. 그러니까 명사를 뭐로 꾸민다? 형용사로 꾸민다고 했네. 그러니까 보호도 뭐야? 같은 거야. 그러니까 명사 수식이란 말과 이 보호란 거는 보충 설명한다는 말이잖아. 같은 말이야. 예를 들어 봐봐. 이렇게 볼까? 나는 만들었다. 뭐를? 학생들을 뭐야? 똑똑하게 이렇게 만들었어. 이번에는 목적어가 어떤 녀석인지를 설명하는 거잖아. 이걸 목적 보호라 그러잖아. 자, 목적어 뭐야? 명사이면서 동시에 목적어다, 맞지? 명사잖아. 스튜던트 명사잖아. 한 명사 수식을 뒤에서 그냥 꾸며주는 거야. 목적 보호로 이렇게. 이거 우리나라 말로 헷갈리면 안 돼. 똑똑하게? 하게? ly? 이러면 안 돼. 우리나라 말로 푸는 문제 아니야. 목적어가 명사면 명사 꾸미는 건 누가 한다? 형용사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명사 수식한다는 말과 보호라는 말은 뭐 하는 거야? 같은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이게 다야. 나머지는 뭔데? 부사가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사는 뭘 꾸며줘? 형용사 꾸며줘. 부사는 누구 꾸며줘? 동사 꾸며줘. 부사는 누구 꾸며줘? 부사 자신을 꾸며줘.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개념을 정리해야 되는 게 영어에서 동사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다 했어? 쌤이? 준동사도 있다 했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정사와 동명사와 과거 분사 같은 것들도 다 준동사기 때문에 준동사도 동사의 친척이라 보고 부사가 이렇게 꾸며준다. 이것만 보면 돼. 알겠니? 세 개 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3개, 2개, 4개 이렇게 나가다가 나중에는 다 했던 어법들은 빨리빨리 쫙 나간다. 알겠어? 자, 봐봐. 야, 봐봐. 그러면 동사나 부사의 밑줄이 나오면 너 무조건 뭐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뭐가 역할이 더 간단해? 형용사 간단하지? 그러니까 무조건 형용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부터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형용사 자리가 맞다? 그럼 형용사. 형용사 자리가 아니다? 그럼 뭐가 돼? 부사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부사가 이번에 형용사 꾸며줬다, 동사 꾸며줬다, 부사가 부사 자신을 꾸며주네, 부사가 준동사 꾸며주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긴데 근데 내가 하는 말은 형용사가 맞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답을 풀 수가 있잖아. 맞잖아. 그러면 형용사나 부사의 밑줄 나오면 무조건 뭐 중심으로? 형용사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채아야, 알겠어? 그럼 이게 unbelievable이 맞는가 보는 건데 보통 이 문제, 형용사, 부사 문제는 약간 응용이 있어. 봐봐. 네 지금 문장 앞에 형용사 나왔지?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왔어? as가 나왔지?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왔어? it이라고 나왔어. 맞지? 그리고 sim 밑에다가 동사 표시하고 숫자 2 적어봐. 너 sim은 동사 뜻이 뭐야? 이거 보다 아니야. 뭐뭐처럼 보이다야. 알겠어? 그럼 이거는 뭐야? 이형식 동사야. 그럼 뭡니까? 저거랑 as 도치. as 도치는 굉장히 간단하다. 뭐냐면 문장 앞에 as가 나올 때는 뒤에 있는 형용사를 앞으로 땡기긴 해. 왜냐하면 unbelievable은 원래 어디 있던 거야? sim 뒤에 있던 거야. 그것이 믿을 수 없게 보이지만이라고 뒤에 형용사가 오는 건데 이 sim 뒤에 있던 형용사가 그냥 문장 제일 앞으로 뭐야? 넘어가는 특수 구문이야. 사실 이런 것들 뭐 꼼꼼하게 외우고 할 필요는 없어. 알겠어? 자, 접속사 as가 나오면 뒤에 있던 형용사가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만 알아두면 돼. 결국은 이 자리는 뭐야? 형용사 자리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니들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이걸. 형용사의 밑줄이 나온 경우 나는 어떻게 접근을 할지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됐니? 자, 마무리 5번 가자. 5번에 뭐가 나왔어? 듀링이 나왔지. 맞나? 이거 지운다. 야, 듀링이란 것은 너희들 뜻으로 어떤 뜻인데? 뭐뭐 하는 동안에란 뜻이지. 그래, 뭐뭐 하는 동안에 맞아. 근데 내가 그 의미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었어? 따라봐. 단어의 종류를 가지고 풀었잖아. 단어의 종류는 엄청 쉬워.
그러면 during이 가지고 있는 단어가 뭔데? 종류가 전치사야. 자, during 뭐라고? 전치사. 그럼 니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어디에 밑줄 나왔다? 전치사 혹은 접속사에 뭐가 나왔다? 밑줄이 나온 경우. 그러면 정답 네가 나왔네. 뭔데? 봐라. 전치사나 접속사에 밑줄이 나왔잖아. 그럼 이거는 뭐야? 전치사 vs 뭐다? 접속사 문제다 이 말이다. 여기 전치사를 쓰는 게 맞는가? 접속사를 쓰는 게 맞는가 이 말이다. 그럼 동시에 이 자리가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를 고르는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지. 봐봐. 전치사라는 것은 치는 위치하다, 사는 말사, 저는 앞에. 앞에 위치하다. 뭐 앞에? 명사 앞에. 됐니? 명사 앞에 위치하는 게 뭐다? 전치사야. 그럼 반대로 접속사는 뭔데?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거야. 이거 내 아까 전에 하나의 문장은 한 번에 동사를 쓰고 접속사를 쓰면 동사를 한 개 더 쓴다 했잖아. 그럼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뭐 나오는데?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서 뒤에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서 뭐야? 이게 명사냐, 아니 전치사냐, 접속사냐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란다. 알겠니? 그러면 여기 나오는 거뿐만 아니고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전치사, 접속사를 한번 볼까? 그리고 조건은 뭐냐면 뜻이 둘 다 똑같아. 봐봐. 여기는 전치사고 여기는 뭐야? 접속사라고 하자. 알겠어? 뭐 있어? during 됐니? while 이거는 둘 다 동안에라는 뜻이지만 이거는 전치사, 이거는 접속사. 됐니? 자, 또 있다. because of of를 빼면 because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거 정말 많이 봤을 거야. although 됐니? although의 all은 강조하는 거다. 정말로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 all을 빼면 뭐야? though. 뭐 all 대신에 even 써서 even though라고도 하는 거야. 이거 세 개는 둘 다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야. 그럼 이거 대신에 쓰이는 전치사가 내가 잘못 썼네. 반대로 썼지. 여기 all 기본형은 뭐야? though. 여기다가 강조해서 all을 쓰고 although. 이번에는 even을 써서 even though.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요거 세 개랑 뜻이 똑같은 품사가 전치사가 되는 거는 in spite of, despite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니? 더 없어.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같은 경우는 전치사도 됐다가 접속사도 됐다가 다 돼. after, until, before 세 가지. 이거는 전치사도 됐고 접속사도 되고. 알겠어? 그리고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가끔씩 나오는 게 바로 as라는 녀석이 있어. as. 알겠어? 이해돼? as는 둘 다 돼. 알겠어? 자, during이란 거 다음에 뒤에 나온 적어봐. 자, 시간만. 지금 1시간 반 지났어. 빨리 지났지? 내가 문제를 오늘 3개 풀까 했는데 2개 풀고 나서 이제는 해설지 적게 할 거거든. 자, 문제가 2개지만 여기 지금 뭐야? 어떤 특정한 단어의 밑줄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꽤 많아 안 많아? 야, 많어 임마. 즉 뭐야? 지금 문제를 몇 개 했어? 2개 했는데 거기서 내가 잡은 것만 해도 7, 8개야. 알겠어? 이거 계속 반복돼 안 돼? 새로운 것도 있겠지. 반복돼. 그러니까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그냥 내가 니한테 야 듀링 나왔지? 뒤에 듀링 전치사지? 그러면 뒤에 그녀의 전생의 명사만 나왔지? 그럼 맞네.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아이가 스스로 어떤 단어의 밑줄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할지를 다 알려줘야 돼. 봐봐. 됐지? 됐니?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전치사의 밑줄이 나왔기 때문에 전치사냐 접속사냐 문제이다. 뒤에 그녀의 전생애라는 명사까지만 나오고 뒤에 구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거는 명사만 나오는 구조라서 전치사를 쓴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 자, 정답은 몇 번이고 3번이었고 나머지는 다 맞다 맞지? 오케이. 자, 뭐 첫 수업이라서 뭐 빡시게 하기보다는 좀 쉬었다가 해설지 적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1, 2번 풀었다.